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매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풀매수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큰 상승이 나오기 전 개미를 터는 움직임은 매번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개미를 터는 움직임이 분명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갱스터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사야 할지, 산다면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건지, 알트코인을 사야 하는 건지, 알트를 산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매수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제가 알트코인을 매수한다면 바로 풀매수를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바로 제가 하나 매수를 한다면 일본 캔들에서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트린 코인, 최근에 비트코인이 반등한 게 약 3주 정도 반등 구간을 가져가는데, 그 3주라는 기간 동안 첫 번째로는 알트코인에서 일봉에서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트렸는지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볼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그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는지를 두 번째 매수 포인트로 볼 예정입니다. 반대로 아직도 일본 캔들에서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리지 못한 코인들도 꽤나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았고 상승도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알트코인장과 최근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알트코인장이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전 관점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 2주 전에 비트코인은 달러 차트 기준 52,550달러를 찍었을 당시 강한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 이 상승이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은 지금의 노란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더 큰 상승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브리핑을 드렸던 게 최근 일주일이었었는데, 가장 최근 영상에서는 큰 상승이 나오기 전 단기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비트코인은 고점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본 캔들 기준으로도 최근에 제시드렸던 그 기준 라인인 64.5K 라인도 넘기면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움직임이 오늘 오전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주일 동안 봤던 저에 대한 그 단기적인 관점은 사실 틀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 조정에 대한 움직임을 좀 유효하게 차트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사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내려오면 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이 하락이 나온다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조정이 나온다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안 되게끔 이슈를 터트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고,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하락의 움직임은 무서운 느낌의 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계속해서 그냥 롱을 외치고 상승을 보는 게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더 듣기 좋은 이야기일 것이고, 조회수도 좀 더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좋겠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하락에 대한 지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단기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고점을 올렸던 지금의 이 캔들에서 네시아몬 캔들 기준 고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RSI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장을 봤을 때 매번 네시아몬 캔들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구간에선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숏을 보는 것이냐? 제가 지금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그 입장에서 제가 숏을 지금 보는 구간은 지금의 하단 추세 라인 52,550달러부터 이어왔던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을 하단으로 깨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숏 포지션을 오픈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숏을 보는 포인트는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구간을 첫 번째 하락 포인트로 보고 있고, 두 번째 하락 포인트는 최근에 고점을 올려주고 매물대를 쌓아주고 횡보했던 이 구간, 여기가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62.5K 라인입니다.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한 구간을 두 번째 숏 포지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구간을 하락 포인트로 보고 있는 이유는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재 구간을 이 7개월 동안 횡보했던 이
이 구간에서 24년도 5월달의 움직임, 24년도 7월달의 움직임과 현재의 움직임과 동일한 패턴으로 차트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횡보하는 구간에서 흰 색깔 단기적인 이 단기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매번 단기 추세를 돌파했던 구간에서 첫 번째 하락이 시작했던 이 매물대 고점 라인 직전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 두 번째에도 동일하게 첫 번째 매물대 구간 이 밑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봤을 때 지금 역시도 첫 번째 하락이 시작했던 이 매물대 저항 라인 직전까지는 최소 68에서 70K 라인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만약에 일본 캔들에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까지 나온다면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도 넘기는 상승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단기적인 움직임 안에서는 2024년도 5월달의 흐름에서 추세를 이어서야 막 돌파하고, 자 지금처럼 이런 초록 색깔 하단 추세 라인을 이어봤을 때, 자 이런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한 뒤에 다시 또 윗꼬리 형식으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구간에서 상단 이 추세 라인 밑에서 추세를 만들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구간. 자 그럼 과거 24년도 5월달이랑 현재 차트랑 비교해서 봤을 때 결국 지금의 이 하단 추세, 자 여기를 초록색으로 같이 바꾸면 지금의 초록색 추세 라인을 하단으로 깨는 자리를 첫 번째 하락 포인트, 그리고 매물대를 쌓았던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에서 두 번째 하락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면 과거 24년도 5월달에 나왔던 것처럼 추세 라인을 이탈하고 추세 라인을 다시 반등분이 나오면서 이 구간까지 리테스트하는 이 움직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 내려온다면은 해당 자리부터 추세 하단부까지 짧은 하락 구간을 좀 노려볼 예정입니다. 현재 구간도 다시 보게 되면, 자 지금의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이 추세를 리테스트하러 가는 그 상승분은 분명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해서 상승으로 올려놓지 못한다면 저는 이 구간부터는 하락이 연출될 것이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해당 구간부터 지금의 흰색 추세 라인까지 이렇게 좀 짧은 구간만 바라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당장 지금은 숏을 잡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의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는 매번 추세 고점 직전까지 나오는 그 반등분은 매번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분이 남아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매번 과거에서도 나왔었지만 만약에 지금의 움직임이 정말 상승의 추입이라면, 자 이런 구간처럼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 하락에 대한 지표를 무시하고 올리는 경우가 사실 상승장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파한 움직임에서는 당장 이런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숏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좀 잡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 포지션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매매가 될 것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4시간 봉상 고점은 조금씩 높여지고 있지만 RSI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하락 지표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숏을 본다면 지금의 이 초록색 라인 두 가지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숏 포지션은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롱을 모아가거나, 그게 아니면 하락은 못 먹더라도 이 추세 라인을 확실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는 매매를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하락은 사실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다만 그 하락의 움직임은 조금 무섭게 개인 물량들을 털어내는 움직임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첫 번째로 보고 있는 목표값은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은 매번 직전 고점의 직전까지는 올라오는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 첫 번째 목표가는 68에서 70K까지 바라보고 있고, 68에서 70K를 일본 캔들에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자 지금 이런 구간 약 7개월 동안 횡보했던 상단 추세라인,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왔던 추세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68에서 70K까지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도 넘기는 신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기준으로는 거래량을 터트린 일본 캔들, 두 번째 기준은 그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던 구간을 두 번째 매수 포인트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알트코인들 보면 뭐 이런 자발트 코인도 봤을 때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을 터트리고 있는 건 분명 매집의 흔적은 저도 맞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한 캔들 그 뒤에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거래량 캔들을 돌파했던 구간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 구간으로 차트를 봐야 된다. 자,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양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던 구간부터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구간을 기준으로 반대로 밑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을 받아왔었습니다. 다시 또 이 캔들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됐던 기준에서 시세를 한 번 더 터뜨리면서 거래량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이는 캔들이 나와 주었었는데, 현재 구간도 저는 동일하게 차트를 보고 있고, 이미 거래량을 터뜨렸던 양봉 캔들 밑으로 캔들이 내렸다면, 자, 이런 구간처럼 캔들이 첫 번째로 내렸다면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되고, 이 밑에서 횡보 구간을 가져주면서 윗꼬리를 주고 개미를 터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다시 돌파해서 양봉으로 마감되었을 때는 더 큰 상승분, 직전의 고점을 넘기는 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차트를 봐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 조정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과거에는 이 조정 기간으로 봤을 때는, 자,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구간부터 고점을 돌파했던 구간까지 5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폭 그리고 조정에 대한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횡보시키고 바로 돌파하면 그 자리를 기준으로 또 다른 새로운 매매에 대한 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을 터트린 캔들이 있다면, 그 캔들 밑으로 캔들이 빠졌다면, 보통 모두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코인들을 쳐다보지 않을 텐데 이제부터는 이런 코인들, 이런 자리들은 관심 깊게 봐야 된다. 반대로 말씀드렸던 그 3주라는 기간 동안 아직까지 일봉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리지 못한 코인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인들은 아직까지는 신규 진입에서는 보수적으로 볼 예정이고,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과거 차트 보면 모스코인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아마 똑같을 겁니다. 여기도 거래량 터뜨렸던 캔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보게 되면, 자, 이때가 24년도 1월 11일이죠.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을 첫 번째로 터뜨리고 그 캔들 밑으로 빠졌던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라는 걸 첫 번째로 여기서 의심해 봐야 되고,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렸다면 두 번째 매수 포인트로 가져간다. 다시 이 자리를 저항받고 돌파했을 때는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씩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알트코인 브리핑도 조금씩, 적어도 하나 두 개 코인씩은 계속해서 추가해서 브리핑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이 비트코인 장이 절대 저도 좀 쉽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계속적인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간과 제가 보는 구간이 좀 동일하게 매치되는 구간이 있다면 제 관점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좋은 분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